방역이 사실 이제 기피 부서거든요. 그래서 ASF가 만약에 발생하면 당연히 뭐 주말 출근도 하는 거고, ASF 신고가 들어왔을 때 찐 그 발표가 좀 늦으면 새벽 한 3시, 4시에도 나와요. 일찍 또 정보도 캐치하고 농가들한테 스탠드스틸이 바로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미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이동 제한 이런 게 좀 우리가 건의한 것들을 해서 애로사항을 해소되는 부분으로 했을 때 그럴 때도 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저는 한돈협회에서 지금 환경방역팀장을 맡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올해 선임 팀장이 돼서 환경방역팀 그리고 농가지원팀 이렇게 그 2개 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방역팀은 협회에서 지금 농가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고 관심도 많고 그리고 중요한 좀 정책들이 주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쪽에서는 이제 분뇨 처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냄새 저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다뤄지고 있고, 방역 쪽에서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ASF라든지 부재역 그리고 소모성 질병 등이 메인 중심이 되고 있고요. 농가지원부는 지역에서 하는 어떤 지역 교류 지원이라든지 거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행사들이 농가지원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대학생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취업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축산학과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부모님이 양돈을 하시거나 소를 키우시거나 이런 2세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술도 먹고 뭐 저녁도 밥도 먹고 하다 보면 그 실제 현장에서 이제 해보면 어려운 얘기나 농가 애로사항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취업을 할 때 그냥 내 농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료나 약품회사 들어가서 뭐 제 개인적인 또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농가라든지 어떤 산업 전체를 보고 전체 농가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이 나서 좀 찾아보니까 이제 한돈협회가 있어서 그래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입사한 지 한 19년 정도 되긴 했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어요? 예, 그거 하고 같이 이제 식당 다니면은 제가 이제 돼지고기 제일 전문가로 알고 이제 돼지고기 구워 달라고도 많이 시키고, 아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로 한돈협회 다닌다 그러면은 돼지고기 많이 먹겠네 하고 돼지고기 좀 싸게 사달라 이제 그런 얘기들 그 판매처로 좀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농가분들도 가장 관심이 많는 이제 ASF 관련해서, ASF가 이제 재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5월 6월, 7월, 8월, 9월, 뭐 한 10월까지 요 정도 시기에 계절적으로 계속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1월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거의 매달 한 2~3건씩 지금 계속 그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보는 정책들에 대한 어떤 방역대라든지 도축장 역학이라든지 농가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은 해소해 주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농가들에서 이제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멧돼지 ASF가 이제 경북까지도 내려가 있고 충북까지도 내려가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들도 이제 자기 농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에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은 지금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는데요. 6월 16일부로 악취 저감 시설이 의무화가 됐거든요. 축산법 개정을 통해서. 이거는 만약에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이제 허가 취소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좀 중대 사안이고, 협회에서 이제 법이 개정될 때 계속 대응은 해왔지만 협회에서 대응한다는 게 원래 완전히 전면적으로 막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인데, 악취 저감 시설에 대한 기준을 좀 완화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좀 다양한 시설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회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돈 농가 앱이라든지 이북을 통해서 그 시설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농가분들께서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이제 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8대 방위시설을 지금 의무화를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8대 방위시설 중에 하나가 폐기물 보관시설입니다. 근데 폐기물 보관시설이 냉장, 냉동식으로 보관을 했다가 수거를 해서 집합 처리 방식으로 이제 렌더링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방역적으로 더 위험해지고 어떤 지역 간 이동 문제라든지 또 ASF가 발생했을 때 폐사된 돼지에 대한 이동이 당연히 안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직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안 될 거라고 보여졌을 때 폐사치가 농장에 방치될 수도 있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그 투트랙 방안을 좀 정부에다가 제시했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어서 농장 자체 폐사치 처리기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돼지 가격이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 생산비가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와중에 농가들은 부재역 백신을 놨을 때 이상육이 발생을 하면서 이상육 페널티가
부위당 8,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되고 두 부위가 나오게 되면 한 15,000원, 20,000원까지도 손실이 나기 때문에 돼지 한 마리 지금 출하해서 한 1, 2만 원 남는 그런 좀 시장 상황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상육 페널티까지 생기면 농가들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무침 주사기를 활용을 하면 이상육 피해가 되게 감소를 하는데 무침 주사기에 들어가는 이제 무침 주사기용 피내 접종용 백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상시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그럼 농가분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고민이나 뭐 이런 불만사항 뭐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ASF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살처분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은 협회가 물론 알리기도 잘 알려야 되지만 협회가 이제 뭐 하는지 잘 모르시는 농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지역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살처분 당한 농장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보상금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법도 잘 모르고 그 보상 기준을 모르니까 좀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방문도 하고 이제 상담도 좀 드렸는데 처음 갔을 때는 협회가 뭐 농가한테 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좀 불만 섞인 말씀도 잘 모르시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보상금 비용을 정부랑 협의를 해가지고 거의 농가가 받으시는 상한선까지 최대한 해서 좀 협의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는 뭐 고맙다고 이제 문자도 주시고 지금도 최근에도 한 번씩 이제 격려 문자를 한 번씩 주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농가들이 몰라줘서 서운한 마음도 들긴 하지만 요즘은 또 자기 PR 시대이기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많이 또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뭐 회장님 지시로 해서 좀 만들기도 했는데 그 한돈농가 소통 앱이라고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농가들에게 우리가 협회가 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정보를 좀 제공해주고 또 농가들이 거기서 궁금해하거나 어떤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올리면 우리가 중앙에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답도 좀 달아드리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ASF 관련된 게 좀 가장 지금 기억에 남거든요. 먼저 ASF가 발생을 하면 발생 농장 주변으로 해서 10km까지를 예찰 지역으로 해서 10km 방역대를 딱 긋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분뇨 반출이라든지 출하, 그리고 자동 이동, 생축 이동 이런 부분들에까지 이동 제한을 이제 30일간 들어가게 되고 그 부분들이 이제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모르겠지만 그 농가들은 돼지를 계속 이제 출하도 해주고 그 전출을 보내야 되는데 비육장으로 그런 생태계가 다 이제 산업이 이제 좀 파괴되는 그런 상황들에 모여서 제가 이제 담당을 하면서 이제 농가들한테 그런 쪽에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가 이제 우리가 한 110kg에서 115kg로 출하를 하는데 150kg가 넘었는데 아직 출하를 못 하고 있고 자돈들이 지금 복도까지 꽉 차서 이제 뭐 시설들도 때려 부수고 뭐 더 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현장 목소리도 듣고 또 이제 그분들한테 자료 사진들도 받고 우리가 이제 그 과학적인 좀 논리나 근거를 만들어서 농식품부에 방역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수준 안에서 풀어달라고 이제 건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랑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농가들 애로사항을 해소해 줬을 때 그때가 이제 제일 좀 보람되더라고요. 농가들 이동 제한이 걸리면 굉장히 또 농가들이 고통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풀어줬을 때 가장 보람이 됐고요. 개인적인 목표는 협회 직원들이 보면은 보통 한 부서에 오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오자마자 ASF로 이제 그 사건들이 많아서 다른 질병들도 좀 보면서 이제 제가 전문성을 좀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앞으로 이제 또 박사학위를 받아서 개인적으로도 전문성도 쌓고 협회 위상도 또 같이 올리면서 올릴 수 있고 그렇게 좀 해보고 싶고요. 요즘에는 살이 많이 쪄가지고요. 또 몸매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한돈협회의 역할이 그래서 농가하고 정부하고는 항상 그 의견적인 차이가 있어요. 정부가 만드는 정책에 대해서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도 있고 또 농가들은 현장에서 맞는데 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협회는 이제 그 농가와 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리고 정부하고 농가 사이에서 그 연결해주는 어떤 가교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좀 일을 해오면서 들은 말 중에 제일 생각이 나는 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제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리 좀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더라도 농가들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최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는 저희가 대응 방안을 모색해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농가분들께서도 협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알리고 하더라도 또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이제 농가분들이 돼지 키우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회에서 지원하겠습니다.